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.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네, 월요일의 출발 새 아침도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현웅입니다.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? 네, 조금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는데요. 가수 이동원 씨 별세 소식입니다. 이동원 씨면은 그 이별 노래, 가을 편지 그리고 향수. 예. 이걸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? 저도 이제 학생 때 그 수행평가로 이 향수를 불렀던 그 기억이 나는데. 그래요? 예. 안타깝게도 어제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. 앓고 있던 식도암이 악화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 이 두 사람은 아주 오랜 인연이 있어서 뭐 과거에 전유성 씨가 이동원 씨 집에서 함께 머문 적도 있다고 하고요. 이번에는 이동원 씨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전유성 씨 집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지금 나가는 노래 이별 노래. 이별 노래죠. 어쨌든 마지막에 힘든 투병 생활에 그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요? 맞습니다. 뭐 전유성 씨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음악계 선후배들도 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동원 씨 투병 소식이 전해지니까 좀 힘을 주기 위한 음악회를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요? 뭐 선배님의 노래를 기억합니다. 끝까지 힘내주세요.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랑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22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. 근데 일주일을 앞두고 이동원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음악회가 아니라 추모음악회로 기획을 조금 변경했는데요. 이 자리에는 가수 조영남 씨, 김도향 씨, 이미숙 씨, 윤영주 씨 등이 함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. 지금 이 노래 가사도 보면은 조금 더 늦게 떠나준다면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데 떠나셨네요. 맞습니다. 이동원 씨는 사실 그동안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들이 많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아까 말씀하신 향수도 그렇고. 맞습니다. 데뷔하신 지가 이번에 50년이 넘었죠? 51주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뭐 그동안 정말 뭐 여러 가지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. 하지만 또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가수는 공연과 음반으로 팬들과 만나야 한다면서 뭐 야간업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곳에서는 공연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요. 이런 뭐 소신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아무래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이동원 씨 노래 사실 저희 YTN 라디오에서 종종 들려드렸었는데 이제 라이브로는 들을 수 없다니 참 아쉽습니다. 맞습니다. 참고로 앞서서 말씀드린 22일 추모음악회는 아모따라는 제목으로 오후 6시에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리는데요. 아모따. 아모따라는 제목이요.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. 이동원 씨 노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뭐 직접 음악회에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가지 못하시더라도 또 한번 음악 들으면서 추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연의 명복을 빕니다. 자, 다음 소식 주십시오. 두 번째는요. 아파트 대표의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. 아파트라면은 요즘 얘기 나오는 아파트가 몇 개 있었는데 어떤 맞습니다. 아파트입니까?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받는 건 왕릉뷰 아파트인데 오늘은 그건 아니고요. 다른 곳입니다. 이웃 주민 초등학생 5명이 해당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가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? 그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. 만관유에서 전해드리진 않았지만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 후로 정말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요. 이를테면은 아이들이 도둑이다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? 남의 아파트에 와서 놀면 뭐 도둑이다. 너네 커서 도둑이 될 거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죠. 뭐 그러니까 해당 초등학생들 학부모가 이 입주자 대표를 협박과 감금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맞섰는데 뭐 인터넷상에서도 뭐 이 행동이 뭐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 여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 입주자 대표 있지 않습니까? 그분이 또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? 맞습니다.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경찰이 CCTV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따로 뭐 시설이 망가진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요? 그 후로 입주자 대표는 회의를 열어서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조항도 만들었는데 이후에 논란이 커지면서 현재는 삭제됐습니다. 그래요.
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입주자 대표의 예상하지 못한 반응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? 네네. 예. 어떤 반응이냐면요. 예. 그 입주민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서 이제 해당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면서 네. 사퇴할 것을 요구했는데요. 예. 이 입주자 대표 나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사퇴 요구 현수막이 한 100여 개 걸린다면 예. 오히려 아파트 홍보가 되고 좋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이거 네거티브 저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? 예. 뭐 말 그대로 그냥 유명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. 예. 뭐가 좋은 홍보는 아니겠죠. 예. 네. 하지만 뭐 어쨌든간 당당한 입장이었고요. 네. 내년 5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다른 입주민들 현재 해당 대표의 조기 해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자, 다음 소식은 뭡니까? 네, 세 번째 만관유 객실 들어가서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입니다. 또 별인간들이 다 있군요. 예,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.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이 근무하던 직원이 여성 투숙객이 머물고 있는 객실에 무단 침입했습니다. 호텔 마스터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간 건데요.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어떻게 그 재판에서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? 예, 판결이? 징역은 이제 4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 직원이요 과거에도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. 그래요? 예, 다시 범행을 함으로써 징역형을 피해갈 수 없었고요.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앞으로는 이런 성범죄 전과자들은요, 이런 숙박업소에서도 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뭐 현재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내려지잖아요. 근데 누리꾼들도 뭐 숙박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예를 들어 뭐 서비스 직종 같은 것들에서는 취업 제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런 마스터키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뭐 일반 직원 말고 관리직 마스터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만관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.